이제 목요일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이 나오는데 이 헌법재판소 선고가 앞으로 어떻게 내려지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저도 어느 정도 짐작되는 바가 있지만 뭐 사견을 그렇게 피력할 수는 없으니까 이 미치지 않으면은 각하를 하겠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부 여러분들 그냥 돌아버리지 않으면은.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세상이 미쳤지 않습니까? 세상이 미쳤고 특히 좌파 진영 사람들은 이만저만 미친 게 아니고 아주 극단적으로 미친 상태거든요. 눈에 뭐가 씌어 가지고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그냥 거의 눈이 멀어버린 거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미치지 않으면 각하가 나올 건데 미쳤으면 무슨 짓을 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미쳤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저는 좌파 진영의 사람들 가운데 정신줄을 놓거나 미쳐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가끔 소개하는 이 이석우 변호사. 이석우 변호사는 이제 법정에 많이 이렇게 다닐 테니까 판사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것을 우리 일반인보다 조금 더 훈련이 돼 있겠죠.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석우 변호사가 여러분들 막 올린 글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믿으실 필요는 없고 이 이석우 여러분들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현재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 유튜브들이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취재를 통한 소스라고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8대0 운운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희망 고문에 불과합니다. 그다음 생략하고 그런데 제가 일단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절차에 있어서 뇌란죄를 뺀 것은 정청래가 헌법재판소 문형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회의 탄핵소추 안에서 뇌란죄를 뺀 것을 도대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떻게 그것을 커버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탄핵 인용을 말하는 일부 헌법학자들은 헌법 분야 외에 행사소송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소장에 담긴 소의 동일성 의미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법을 전공한 법기술자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주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찐빵이라고 샀는데 찐빵에 안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다루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는 것은 소위 동일성의 원칙을 상실했기 때문에 찐빵 비유가 딱 맞았거든요. 전한길 강사분 이야기대로 짜장면을 시켰는데 여러분들 면은 다 빠지고 단무지만 여러분 배달된 거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인이 보기에도 법을 공부하고 법을 생계로 살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단박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내란을 몰아가 여러분들 소추를 했는데 내란죄 빼고 그럼 그게 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석우 변호사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도저히 내란죄 뺀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 구성은 불가능합니다. 판결문을 선고문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인용을 한다면은 무슨 소리임을 명확할 것임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인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확률이 낮지만 그냥 공소장에서 동일성의 상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냥 끝입니다. 결론은 기각이 아니고 각하입니다. 억지를 부릴 수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아무런 대응도 안 했던 상황이 아니고 피청구인인 법률 전문가이고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모든 법조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민 여론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45에서 50% 선에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 이석우 변호사의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성의 그런 부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선고문에서 인용을 쓸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거죠. 법 논리를 만들기가 힘들다. 그런데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도에서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판사들이 그래 좀 훌륭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판사들은 시중에 아주 이런 악당들보다 더 법을 이용해서 악당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판사들은 자기가 쓴 판결문을 국민들이 읽더라도 별로 케어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선고문을 그냥 쓰면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극명한 경우가 여러분들 제가 이번 건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것은 사법부의 판사들 자체를 전혀 안 믿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판사를. 그렇게 된 계기는 2020년도 4.15 총선에 천대엽 당신의 대법관 인천연수원 사건을 맡았던 주심 그다음에 조재현 씨 이런 대법관들이 쓴 판결문을 보고 야 이거는 완전히 막장이구나 바닥이구나. 지금 시중에 여러분들 발언 때문에 무리를 빚고 있는 이 양반이 천대엽입니다. 2020년 4.15 총선 때 갓 여러분들 대법관이 임명됐던 김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던 대법원장이 임명했던 친구죠. 이 천대엽이 이런 판결문을 어떻게 썼는가 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민경욱 원고가 소를 제기했는데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촉 소송을 기각한다. 범인을 잡아오라는 겁니다. 원고 보고. 수사기관이 아닌데 범인을 특정한다는 게 아마 법률 용어로 범인을 잡아오라는 뜻인 겁니다. 이 천대엽이 그렇게 썼거든요. 부끄러운 게 그냥 그 판결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들 그냥 형편이 없는지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렇게 명백한 증거물을 남길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이렇게 명확한 부정선거 증거물을 남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원고 측 소송을 기각한다. 이 천대엽이 여러분들 내린 거거든. 이게 1967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뭡니까 조재현이 쓴 판결문이나 이 천대엽이 쓴 판결문을 보고 진짜 나라가 막장까지 갔구나. 이 대법관들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판사들 자체를 아예 안 믿는 겁니다. 그냥 시중에 뭡니까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동일성 원칙을 여러분 상실했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눈에 가려 있으니까 이재명이를 대통령 만들는 데 가려 있으니까 엉터리 법논리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번에 이석우 변호사도 그럴 가능성 아주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판사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보시죠. 본인 판결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관심이 집중돼 있고 판결문이 나오면 전 국민이 읽을 건데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측 소송을 기각한다. 조작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물을 남겨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법 논리를 가지고 원고 측 소송을 기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조금 순진하게 얼굴이 보이더만 지금은 얼굴이 굉장히 많이 변했네요. 이 사람이 천대엽입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은 2020년 4.15 총선의 이름들 대법관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역사적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 겁니다. 조재현, 천대엽, 이동은, 비례대표를 뭉갰던 민유숙, 김삼한, 김선수, 노정희, 노태학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석우 변호사는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반박할 논리 구성이 불가능하니까 각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미쳐놓으면은 눈에 베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검색을 해가 다 조사를 해본 겁니다. 어른들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조갑제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전규제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